안녕하십니까. 아동 발달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 인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이민아입니다. 먼저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 발달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 인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인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바우처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바우처 제공 인력의 경험 사례를 질적으로 조사하여 진행하였으며 향후 아동 발달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가정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아래 성장하지 못한 아동들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학교 학습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 발달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 인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발달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상담 경험은 어떠한지, 둘째, 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제공자의 전문성, 회복 탄력성, 행복감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적 배경에서 먼저 아동 발달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인지,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발달을 경험하게 되고 아동의 정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함으로써 도덕성과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품하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문화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해 볼 때 공통적으로 부모의 역할과 가정환경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의미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행정으로 일반 행정과 환경,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사회복지에서는 보육과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이 있고요. 보건의료에서는 간병과 간호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방과후 활동과 특수교육, 문화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그 일정한 권리인 즉 바우처의 이용권을 발급함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념과 목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 이용권을 주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 중위소득은 140% 이하 만 18세 이하의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며 이 중에서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07년에서 바우처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유도의 목적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볼 때 바우처 제도의 경우에는 도입과 시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은 제도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행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200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구기관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경력 3년 이상 된 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하고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분석 방법은 연담지는 주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가 어떤 말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경험을 추가로 질문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맥에 대해서 의미를 자세히 읽어나갔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동료자들과 자문과 조언을 거쳐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의 제공 인력의 경험에 대한 질문 내용에서 전문성, 회복 달력성, 회복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발달 지원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지와 그 영역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둘째, 아동의 가정 환경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인지 한부모인지 조성가정인지 아동학대 가정인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지원하고 개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 능력, 아동상담 기술, 프로그램 개발 능력, 학습 지도 능력 등의 강점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그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업무 중에 아동들이나 동료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볼 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라는 질문에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각 아동의 환경이라든가 특성에 맞는 학습 지도와 정서적인 지지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상담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그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연구 참여자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외가정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지원 역할의 기능을 하는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케이스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성가정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에게 튜터링이라든가 멘토링의 지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럴 때에 아동의 연령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지지는 물론 부모 지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동 발달에 지원하는 방법에서 이처럼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다양한 아동들을 만나고 다양한 보호자들을 만났었을 때 그때에 맞다 통합사례 관리의 방법들이 그 개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우처 서비스에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동의 환경과 발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가정, 다문화 가정, 소수자층 가정,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응답자는 그 각 아동의 수준에 맞게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또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드게임이라던가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그 어떤 소통을 위해서 공감적인 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의 욕구라든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 연구 참여자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의 의욕에 앞서서 아동의 환경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태, 컨디션을 파악을 하려고 했고 셀프 훈련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연구 참여자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는 소외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보호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튜터링과 멘토링,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는 학습이 지체되어 있는 아동에게 학습 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지적인 상담을 통해서 양육의 어려움을 보조해주고 또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제공 및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라는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에서 그 서비스 제공자의 강점 자원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응답자는 그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법으로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또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관련 놀이, 보드게임이라든가 어떤 그 수나 미술 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고도 응답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가 부모로서의 역할, 실제 대처 경험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커리어라든가 문화활동들을 활용하여서 업무 수행에 활용된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지만 아동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뭐 상담을 더 배운다던가 어떤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응답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호소 문제별로 개입을 한다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다음 질문에는 일상의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수다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푼다라는 응답자도 있었고 스트레스에 쌓일 때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해소한다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 운동과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산이나 자연으로 나가서 회복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업무 중에 아동들과 동료들 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업무 중에서 아동들과 동료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한번 참고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응답자의 얘기가 있었고 또 동료들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자주 얘기를 나누거나 잘 타이르면서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 중에 아동들이나 동료들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억지스러운 고집을 버리고 인간 중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또 아동들이나 동료들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일을 하다 보면 욕심 끝이 없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되도록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아동이나 나이 어린 대상자의 경우 기다려준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그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체를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맞춰보고 지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결을 시켜서 힘든 것들을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했었을 때에 보다 본인에게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과 성과에 나타났을 때 그런 행복감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가장 그런 것을 자원을 연결해 줄 때 가장 보람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족 중심을 나보다는 가족 중심 또 아동 중심으로 그럴 때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갔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또 보호자를 통해서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럴 때 행복감이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을 보면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우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의 정서 발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우처 제공 인력의 경험 사례를 질적으로 조사하여 진행하였고 향후 아동 발달 지원에 대한 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아동 중심으로 또 그들의 상황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각에서 휴식과 자기관리가 필요한다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가 사례수가 적다라는 한계점과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개인적인 삶의 행복감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제도와 또 사회적인 지지, 지원, 그리고 교육과 정책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